안녕하세요. 대북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번 영상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축하 메일을 받고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 최근에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하면 대부분 상가나 이제 오피스텔 등을 생각을 하시는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혹은 임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그 목적이 강한 부동산은 넓게 보면 저는 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성격이 강한 이제 오피스텔이나 실제 주택에 포함되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 등은 이제 월세를 한 번도 받아보신지 못한 분들이 주로 이제 처음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고는 합니다. 소형 아파트는 사실상 이제 주택 보급률이 궤도에 오르고 나서 이제 건설사의 이득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뭐 시가 마른 상황입니다.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소형 아파트, 특히 뭐 20평 이하의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뭐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지방의 이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는 한 14평, 15평을 기준으로 뭐 그 아파트가 1000만 원을 하든 2천만 원을 하든 결국에는 한 7, 8천만 원까지는 올라갔죠. 지금은 2평형대 공급이 줄어들면서 20평대가 넘는 그 지역의 아파트 바로 이 턱 밑까지 가격이 대부분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뭐 공급도 별로 없고 한동안 부동산 시장의 높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지만 한때는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수익형 부동산은 이 소형 아파트는 아닙니다. 주택의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비슷한 종류의 빌라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는 실제 법적으로는 이제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고요, 연립 주택일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통칭 빌라라고 부르고 있죠. 최근 아파트 규제 때문에 빌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왠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KB 통계가 시작된 1986년 1월 이후에 전국 주택들의 상승 정도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413%,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다세대와 연립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147%가 올랐습니다. 뭐 이거는 지역마다 사실 많이 다르고요. 감가상각이나 이제 멸실 등의 이유를 따지면 여러 갈래로 나눠지겠지만 순수하게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수치만으로 본다고 해도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고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아직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이 빌라를 두고 2010년대 초반처럼 빌라 장사를 할 사람들이 앞으로 급격하게 많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올려서 이를 꼭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거주를 생각하는 매수자든 전월세를 뭐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빌라는 크게 두 시점이 굉장히 성행하고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2010년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는 모든 부동산 상승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옆나라 뭐 일본과도 비교를 많이 했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은 끝이 났다고 예견을 많이 하셨던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 정도야 있겠지만 부동산 대세 상승은 이후에 없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때입니다.
저 역시 사실 이 당시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없어서요.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었죠. 아마 제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특히 주택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했고요. 이건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결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집을 살 사람들 수요는 꾸준히 있죠.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통상 3년, 짓는데 3년이고 계획과 설계, 허가 단계는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4년은 있어야지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단기간 주택을 짓고 공급을 갖출 수 있는 대상이 빌라입니다. 6개월이면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특히 서울에 빌라를 파시던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지금도 사실 그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공급은 너무 없고요. 가격은 너무 높아요. 사실 2010년만 해도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정부의 정책이 이제 빌라를 유효주택에서 제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은 70%에서 80%의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빌라가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이제 빌라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대다수 후회하고 계시죠. 공급이 늘고 정책이 빌라를 외면하면서 같은 서울 아래 아파트 상승과 빌라는 천지 차이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임대라도 잘 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잘 쓸 수 있는데 사실 빌라가 임대도 어려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얘기를 살펴보면 빌라를 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빌라를 사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이제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 이제 불리는 다세대 연립주택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도 갭 투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이 제도 자체가 아파트는 자동 말소 단계를 걷고 있지만 빌라는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빌라가 아파트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2008년 4월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실수요들이 이제 빌라로 눈을 돌린 탓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빌라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땅도 가격이 오른다. 빌라는 대지 지분이 아파트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빌라를 사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면 최소 1억 원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보상 금액도 높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열기는 현재 경기권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매매가도 1억 8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경매를 보면 경매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응찰자 수가 모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10년 초반에 빌라 투자로 힘들어하던 분들의 영향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사라진 상태죠.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대지 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이제 보상 감정을 할 때요.
대지 지분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층별 감정가를 측정해서 감정가별로 보상 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이게 2010년 초반에 이제 빌라 열풍이 불고 난 후에 이제 변경됐다고 볼 수 있죠. 판결이 났던 내용입니다. 대지 지분의 필요성이 현재는 과거보다 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대출을 받을 땐 대지 지분이 크면 이제 감정가별로 측정이 되는 그 대출 금액은 조금 더 나오기는 합니다. 빌라를 보면 크게 보면요,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 보상이나 이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을 때, 영상 초반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파트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기까지 이 빌라는 빠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인 단기간 동안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이 단기간 상승의 시기입니다. 빌라를 파시는 분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오르신 변창흠 후보자가 빌라 밀집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 주도로 개발하여서 개발이익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나타냈죠. 현 상황에서 정비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최대한 덜 건드리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셈입니다. 다른 부동산 정책은 몰라도요, 이 정책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진짜 폭탄 터집니다. 서서히 민간 정비 사업 물량을 늘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정권 초반에서부터 이런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죠. 다만 이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가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충분한 이제 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도 실제 정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숫자는 정말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 이걸 기대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로 들어가는 빌라 투자는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모한 투자, 로또를 사는 것과 비슷한 투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잘 풀린 분들이야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는 발이 묶일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서 투자하는 분들이 아닌 그냥 상승하니까 아파트도 계속 상승하는데 빌라도 이것처럼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아파트랑 빌라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투자는 정말 악수죠. 서울과 같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요층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다른 도시보다 더 유효주택 범위가 아파트로 몰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언제든 환경만 되면 빌라는 버리고요, 아파트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혹시나 강남이나 한남의 뭐 최고급 빌라를 언급하시는 분은 없겠죠. 거기는 주거 환경이 아파트 이상입니다. 그건 논외고요. 어쨌든 빌라는 대체주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든 주택입니다.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쉽게 빌라 투자를 결정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빌라는 이제 아파트가 비싸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높아서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 실거주 수요를 위한 주택입니다. 빌라 투자가 무조건 안 좋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빌라 투자는 이제 투자자로서 초보 투자자나 첫 투자자가 진입할 만한 유형의 부동산은 아니라는 뜻이죠. 최소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이나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진입해야 할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최근 빌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쉽게 첫 투자로서 빌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빌라를 다시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빌라 투자를 혹시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